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영등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당사에서도 아니고 이 현장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 어떤 대중연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실력이 유감없이 드러나는 뭐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거죠. 윤석열은 연설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고, 한동훈은 깐족깐족은 하지만 연설, 대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연설 같은 거는 잘 못하죠. 깐족임의 대왕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는 연설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한 40분 정도 이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였고요. 또 그 자리에 기자들도 많이 와서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 40분 전체를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만 한 8분 정도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내용을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영등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관권 선거를 하고 있다라는 걸 규탄하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평소 때 하던 일도 좀 뒤로 미루는 게 보통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운동의 일환이다, 관권 선거를 한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늘 하던 일도 조심하는 것, 그래서 일정을 됐을 때 뒤로 미룹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은요,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1월 중순부터 계속 지방을 돌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내용도 보면 기가 차요.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거나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퍼주기 하겠다. 부산 가서 부산 퍼준다. 광주 가서 광주 퍼준다. 의료 분야 가서 의료 분야 퍼준다. 또 학생들한테 학생들 퍼준다. R&D 뭐 과학기술, 여기서 또 과학기술 퍼준다. 전부 다 퍼준다는 거예요. 그 액수를 다 합쳐봤더니 8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옵니다. 800조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500조입니다. 근데 800조라니요. 아니, 세금을 깎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세금을 깎아주면서 지출은 그렇게 확 늘리겠다고? 윤석열이 툭하면 얘기가 건전재정이니 균형재정 아니었습니까? 재정적자를 완화하겠다 아니었어요? 근데 뭡니까? 이런 걸 보고 관권선거라고 하죠. 선심성 행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윤석열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급했던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런 윤석열의 관권선거를 꽉 집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퍼뜨리고 있는, 그리고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힘당에 편향되어 있는 상당수 언론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도, 아주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뭐 권향엽 후보인가요? 지금 호남 쪽에 이 공천을 받은 후보인데, 이 후보가 이재명 대표 부인,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뭐 그거라고 뭐 수행비서였다고, 비서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비서가 공천을 받았다는 식으로 더 버리고 다닙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권향엽 후보는요, 사실
민주당 당직자로 거의 30년 가까이 일한 사람입니다. 오늘 서영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보다도 먼저 들어왔던 사람이다. 여성 국장까지 했던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관도 했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행정관도 했었고,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비서실에도 있었고, 이렇게 빵빵한 이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낙하산이냐? 자, 낙하산의 비서가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낙하산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점을 오늘 분명히 했습니다. 아우, 정말 최근 듣던 뉴스 중에 너무 속 시원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최근 이 탈당한 김영주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김영주 후보가 왜 하위 20%의 평가를 받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고 그리고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제가 며칠 전에 드린 바 있죠. 김영주 후보는요, 2014년에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그게 2018년에 드러나죠. 그리고 2020년 재판에서 김영주 후보가 신한은행 직원들한테, 신한은행 경영진에게 전화를 했다. 그래서 누구의 합격 여부를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 아니, 사실 이게 내 아는 사람이 거기에 지원을 했으니까 잘 좀 봐줘. 이 얘기잖아요. 합격 여부 알려달라는 게. 아니, 누가 그런, 아유, 진짜. 자, 그게 판결문에 나와요. 근데 이에 대해서 김영주 후보가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을 참고인 조사도 안 받았다. 그래서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논리라면 김건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김건희도 검찰 소환 조사 안 받았기 때문에 결백하다며요. 자, 김영주 후보는요, 여기서 제대로 답해야 됩니다. 본인의 그 채용 비리 의혹 제대로 설명해야 됩니다. 소환 조사 안 받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얼버무릴 얘기가 아니죠. 김영주가 김건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기사 공천 못 받았다고 쪼르르 건너가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요, 이어서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 그리고 중립을 지켜야 될 언론들까지 일부 협조를 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거 하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듯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무려 8,900조 원에 이르는 허무맹랑한 예산이 투입되는 약속들입니다. 과연 이 선거가 끝난 후에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이것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관권 선거 행위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리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은 선거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스스로 나서서 가짜뉴스, 국민을 현혹하는, 민심을 왜곡하는 허위정보 유출에 대해서, 유통에 대해서 자제하고 제지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대놓고 가짜뉴스를 마구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당 비대위원장부터 당직자, 그리고 부와 내동하는 일부 악의적 언론들이 협잡을 해서 대놓고 가짜뉴스를 뿌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언론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인내해 왔지만 맞습니다. 이 사안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또는 가짜뉴스에 의존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무슨 평가가 부당해서 탈당해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저 상대방 당으로 갔다는 그분, 무진입니다. 그분이 자기 윤리 점수 빵점 맞아서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억울하겠지요. 그런데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평가 시스템에는 공직자 윤리에 1000점 만점에 50점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5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또 그 평가 기준에 의하면 성비위, 음주운전, 채용비리 같은 이 5대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50점을 감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후보는 여러분이 언론에서 보셨던 것처럼 채용비리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소명을 요구했고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절대평가로 50점을 감점한 것입니다. 그래서 50점이 감점됐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 점수가 0점이 된 것입니다. 누가 일부러 0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당과 언론들 일부 야합해서 이게 마치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 특정인을 겨냥해서 마치 부당한 평가를 한 것처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불이익받고 커도 부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 머리에 지금 번뜩 떠오르는 사람만 해도 목포에서 저기 완도에서 광주에서 전북에서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수없이 저에 대해서 도움 주었던 분들이 잘려나갔습니다. 오히려 더 엄정하게 심사해서 혹시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혜택 주는 거 아니냐 해서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다 용인했습니다. 공관위, 전략공관위에서 결정하는 거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하나 대보십시오. 하나라도 부당하게 측근을 공천한 게 있는지, 부당하게 측근한테 이익을 준 것이 있는지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없다 보니까 결국 권양여 후보의 길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여당과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담합을 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우리 민주당의 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고
정당하고 공정한 공천에 대해서 폄훼하고 왜곡하고 조작할지라도 속지 마시고 그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에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지지자와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진실을 여러분만이 알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잘못된 언론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꼭 전달해 주십시오. 꼭 전달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보셨죠? 지금 댓글을 보니까 드디어 이재명 사이다로 돌아왔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보기에도 오래간만에 보는 모습이라서 참 반갑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첫 번째 얘기는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관건 선거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관건 선거를 하고 있는 거죠. 관건 선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비판합니다. 근데 언론의 비판 수위가 너무 낮아요. 만약에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했었다면은 과연 이렇게 밋밋하게 보도를 했을까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그나마 이 기사가 좀 세게 때렸다는 기사예요. 뭐라고 돼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수급 대상을 현행 10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늘리고 주거장학금 신설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30 세대를 겨냥한 지원책을 쏟아낸 겁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자, 언론이 보기에도 4.10 총선을 앞두고 2030 세대를 겨냥한 지원책을 쏟아낸 걸로 보인 겁니다. 한마디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랬다면 문재인이 선거운동하고 있다라고 바로 직격탄 날렸을 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쓴 게 다행일 정도로 다른 데서는 그냥 청년 정책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했지 이것이 총선 앞두고 겨냥한 발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는 한마디 더 붙입니다. 지난번 대선 승리한 이유를 세대 포위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대 포위론의 성과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청년 구애에 나선 거다라고 합니다. 요약해서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지원책을 막 발표했다라는 얘기죠. 아니, 그럴 거면 실제로 예산부터 좀 제대로 확보를 하든가. 예산 제대로 확보를 안 하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지난해 예산에서 제일 많이 삭감된 것이 이른바 보조금입니다. R&D 예산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삭감이 됐습니다. 심지어 노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늘리겠다고요? 무슨 거짓말, 이 개소리, 이런 걸 보고 개소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고 국민들을 우롱한다, 속인다, 그러지 않나요? 자, 이런 헛소리를 자기가 하지도 않는 정반대의 정책을 쓰고 있으면서 하겠다라고 뻥치는 거, 선거 앞두고 뻥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명백한 관권 선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오늘 바로 이 명백한 관권 선거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 이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끔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 한 가지가 권향엽 후보와 관련된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 했는지는 둘째 치고요. 이 권향엽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30년 가까이 당직자 생활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민주당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당직자 생활을 했습니다. 여성국장으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최소 25년에서 30년 사이 그 정도 당직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낙하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언론에서는 이 권향엽 후보가 낙하산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비서를 하다가 갑자기 낙하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30년 동안 당직 생활을 한 거는 그거는 뭔가요? 그런 사람이 낙하산인가요? 명백한 가짜뉴스죠. 게다가 김대중 정부 때는 청와대 행정관을 했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균형인사비서관을 했었습니다. 균형인사비서관을 했었다고 이 사람 소위 말하는 요즘 적폐 언론들이 제일 많이 떠드는 거 이른바 친문 아니야? 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을 했다. 그럼 친문이잖아. 친문한테 공천을 했는데 이건 또 갑자기 낙하산이래. 이게 왜 낙하산입니까? 친문이지.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국회 부의장 김영주 말고요. 김영주 앞에 김상희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분 프로필이 되게 빵빵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대선 때 김혜경 여사의 비서였던 게 아니고요. 배우자실, 후보 배우자실에서 부실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 배우자실의 부실장은요, 명예직에 가까운 그런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선거운동본부에서 직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선거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직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실장이라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명예직에 가깝고, 그 부실장으로서 역할보다는 선거운동, 어디 가서든 간에 열심히 선거운동으로 뛰는 게 그게 더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직함이 그거였다는 거 가지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거는 한 2달 정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기간은 더 많은 역할들을 했었던 겁니다. 다른 데 있었어. 게다가 호남권에 지금 여성 후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여성 후보 전략 공천을 한 겁니다. 동일 지역구에 더군다나 여러 번 도전했어요. 아니, 그 지역을 여러 번 도전했었다고. 지난번 2020년 총선 때도 바로 그 지역구, 지금 서동용 의원 바로 그 지역구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구에 도전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경선에서 패했던 사람이고. 자, 그랬던 분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이 사람이 낙하산 공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측근 인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분은 친문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말하는 친문에 100번 더 가까워도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엉뚱하게 왜 갑자기 낙하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 가짜뉴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께서 분노의 백브리핑을 했어요. 오늘 기자들 싹 불러다 놓고 야, 니들 그렇게 기사 쓰면 안 돼! 라고 화를 냈습니다. 황당무계하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권향엽 후보는 20년 넘게 당직을 맡은 당직자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당직자로 있었다. 서영교 의원이 2020년도에 당직자를 했는데 내가 2000년대 들어오기 전부터 당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1900년대, 그러니까 21세기가 되기 전에 20세기 때부터 당직자 해왔다고. 민주당 말 그대로 1000년짜리 당직자 아니야. 근데 왜 이 사람이 낙하산이에요? 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당직자들이 각 선거 대책본부 여기저기 배치되어서 후보 배우자실에서 부실장으로 일을 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수행을 하러 다닌 건 아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수행비서가 있고 그냥 업무를 보는 분이 있죠. 수행비서는 뭡니까?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이분은
직함이 부실장이었을 뿐 다른 업무, 다른 선거운동 업무를 막 열심히 했던 분인 거예요. 직함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아이고 선거운동 해본 사람 알 때. 자, 그런데 이런 것을 비서를 했으니까 공천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는 황당무계한 보도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서영교 의원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자, 지금 어제부터 이 권향엽 후보가 뭐 엄청나게 낙하산인 것처럼 떠벌어댔지만 사실 내용을 따지고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이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하고 가까운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갖다 붙인 거지. 꼬투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저 이재명 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있습니까? 자, 참 저로서는 정말 뭐 이런 사람, 이렇게 억울한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권양엽 후보 언론의 이런 가짜 뉴스에 굴하지 않고 이 가짜 뉴스와 정면 대결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예, 서동용 의원과 경선을 하겠다. 경선을 통해서 내가 직접 내 능력을 국민들한테 직접 보이겠다. 내 실력을 보이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글쎄 뭐 서동용 의원 측에서 이번 이 공천 결과 가지고 또 뭐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서동용 의원님께서도 뭐 억울한 면이 있겠지. 하지만 꼭 굳이 참 이 상황에서 이렇게 혼란과 분열을 그 국회의원 하신 분이 이렇게 보태서야 되겠나.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보시다시피 결국에 이 권향엽 후보가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뭐 정면 돌파 해 보겠죠. 한다면 하겠죠. 하지만 권향엽 후보는 이제 저도 이긴 거고요. 서동용 의원께서는 이겨도 지는 겁니다. 참 씁쓸하네요. 수구 적폐 언론의 비난에 편승해가지고 그 공천 받으면 뭐 합니까? 수구 적폐 언론한테 고맙다고 하실 건가요? 서동영 의원님? 지금이라도 좀 이성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그렇게 이재명이 밉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서동영 의원보다 더 친문재인인 것 같은데 참 답답하네요. 그냥 답답하네요. 그냥. 그게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의 도움, 조중동이든 적폐 언론이든 이런 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내 정말 혀를 깨물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저 자신의 공천을 위해서라면 적들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조중동과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씁쓸하고 한편 상당히 분노가 치밉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참, 국회의원직이 얼마나 뭐 달콤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당의 해악을 피해를 끼치면서 굳이 그 배지를 달아야 하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